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 바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가지고 한 기업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와,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동향 보고서부터 기술 분석 리포트, 심지어는 서로 의견이 다른 애널리스트 분석까지 이 자료들이 전부 한 기업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디지넥스입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종에 서 있는 회사더라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리고 ESG, 또 디지털 자산 규제라는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 세 개가 정확히 교차하는 곳에 있잖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디지넥스라는 기업이 그리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과 또 그 발밑에 놓인 아슬아슬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특히 지금 시점이 2025년 하반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인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바로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디지넥스는 어떤 기회를 받고 또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디지넥스가 나스닥 상장사이고 티커는 DGNX.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이 회사의 정체 정확히 뭔가요? 핵심은 보내주신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단어 레그테크, 즉 규제 기술에 있어요. 레그테크요? 네. 세상이 복잡해지고 규칙이 많아질수록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디지넥스는 바로 그 시장을 파고드는 회사예요. 아하.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거죠. 바로 ESG 경영과 디지털 자산 같은 복잡한 산업의 규제 준수 문제입니다. 아, ESG. 그거라면 최근에 출시했다는 디지넥스 GHG라는 제품이 딱 떠오르네요. 자료에 보니까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 탄소 발자국을 AI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ESG 공시가 하면 좋은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의무화되고 있죠. 당장 유럽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디지넥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AI로 해결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기업들의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업 모델이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디지털 자산 규제는 어떤가요? 이게 좀 더 큰 그림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디지넥스가 서 있는 더 거대한 무대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지금 전 세계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지 씨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몇 년 동안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그 끝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위험한 투기 자산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위상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규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그걸 지키도록 도와주는 디지넥스 같은 레그테크 기업에게는 거대한 사업의 기회, 즉 수요가 생겨나는 셈이죠. 그렇군요. 복잡한 규제라는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려는 전략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시장의 큰 흐름이 디지넥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킨드레드 OS 인수 소식이었어요. 이걸 통해 엣지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에 밑줄을 쳐 놓으셨던데 이게 디지넥스의 미래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열쇠요? 네. 엣지 AI라는 개념을 먼저 쉽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쓰는 AI는 데이터를 저 멀리 떨어진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챗 GPT 같은 걸 쓸 때
제 질문이 어딘가로 전송됐다가 답변이 돌아오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엣지 AI는 정반대예요. 민감한 고객 정보나 의료 기록, 금융 데이터 같은 것들을 외부로 일절 보내지 않고요. 아, 외부로 안 보내요? 네. 스마트폰이나 병원 내부 서버, 공장 설비 같은 기기 자체, 즉 엣지에서 바로 AI가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아, 그럼 데이터 보안이 생명인 금융이나 헬스케어, 국방 같은 산업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겠네요. 데이터 유출 걱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보내주신 분석 리포트의 한 구절이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엣지 AI는 혁신과 규제 무결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준다. 혁신과 규제, 무결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준다. 즉, AI의 강력한 성능은 쓰고 싶은데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이게 바로 당신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성장하는 규제 시장에 올라타면서 동시에 데이터 보안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의 틈새를 공략하는 거군요. 정말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엣지 AI 시장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24년에는 약 2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조 원 정도였던 시장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에는 664억 달러. 664억 달러요? 네, 거의 90조 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디즈넥스는 바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거죠. 와, 그런 엄청난 기대감이 일부 주가 예측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기술적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대담한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공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디즈넥스에 대한 평가는 강세, 불리시 70%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랑은 완전 반대네요. 네, 심지어 최근 7일간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죠. 장기 예측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렇죠.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9년에는 주가가 50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7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요. 70달러요? 지금 주가가 10달러 초반인데 네,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을 점치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이고 이런 기술적 분석은 수많은 가정에 기반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럼요. 하지만 시장의 일부가 이 기업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져요. 성장하는 시장, 똑똑한 기술 전략, 그리고 폭발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까지.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동전의 반대편, 즉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위험 신호들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림의 다른 쪽 면을 봐야겠죠. 가장 큰 우려는 뭔가요? 바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요? 네.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부재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다른 분석 자료는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죠. 디즈넥스는 의미 있는 수익이 없는,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네, 저도 그 문장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현금 보유 기간 캐시런웨이가 1년 미만이라는 지적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회사가 가진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다 합쳐도 현재의 지출 속도를 감안하면 1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1년도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아무리 멋진 비전과 기술이 있어도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 서버 운영비 낼 돈이 없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거네요. 방금 이야기했던 ESG 솔루션이나 엣지 AI 같은 신사업이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압박은 또 다른 위험, 즉 통합 리스크로 이어져요. 통합 리스크요? 네, 방금 우리가 극찬했던 킨드레드 OS 인수, 물론 전략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인수한 회사의 기술과 문화를 기존 조직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건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를 흔들 수도 있죠. 비전은 원대한데 그 비전을 실현할 체력, 즉 돈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군요. 맞습니다. 주가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현재 디즈넥스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 추정치가 최저 0.13달러에서 최고 60달러까지 나와요. 잠깐만요. 0.13달러에서 60달러요. 거의 500배 차이잖아요. 어떻게 한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죠? 바로 그게 이 기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주가 11달러 중반도 말도 안 되는 고평가인 거죠. 아, 수익도 못 내고 현금도 바닥 나가는 회사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엣지 AI와 레그테크 시장의 미래를 생각하면 60달러도 싸다. 지금은 박앤셀 기간이다. 라고 보이는 거고요. 와, 투자자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나뉜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뜻이겠네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맞아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의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네, 교과서적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디지넥스는 한마디로 거대한 비전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한쪽에는 ESG와 암호화폐 규제라는 거대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의 문제를 엣지 AI라는 미래 기술로 풀어내겠다는 정말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발밑을 보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금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이라는 삐걱거리는 현실이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결국 돈이 떨어지기 전에 신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의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최저 0.13달러와 최고 60달러라는 극단적인 가치 평가의 격차는 시장의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디즈넥스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에요. 이 줄타기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한 기업의 야심찬 비전과 뼈아픈 재무적 현실 사이의 긴장감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문 것 같아요. 오늘 이 균형 잡힌 그림을 통해 청취자분께서도 디즈넥스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잡한 규제는 디즈넥스에게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원동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규제라는 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앞으로 전 세계 규제 동향이 지금처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훨씬 더 단순화하고 간소화된 방향으로 급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복잡함을 해결해주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기업에게 단순함이라는 세상의 흐름은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디즈넥스가 올라탄 파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틈틈이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